저는 쓸데없는 기억력이 좋은 편인데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반이 50명이었는데 아직도 한 45명 정도는 번호를 기억합니다. 1번 윤정이는 잘 있는지, 2번 은하는 미용사를 아직도 하는지, 13번 현정이 잘 있겠지, 금순인 15번 혜란이. 기억이, 그런 건 기억을 하는데 요새는 마구 잊어버려요. 오, 어쩌지? 점심 때 뭐 먹었지? 점심 때 누구 만났지? 이것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진다고는 해도 이렇게 가끔은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물론 선물 퍼주기용입니다. 작년 첫눈 오던 날 뭐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올 첫눈 올 때는 뭐 하실 거예요? 기억이 아니지. 한번 계획해 보세요. 네. 첫눈 아직 안 왔습니다. 우리는 안 왔다고 우기죠. 선물 포주교육입니다. 물론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0951님, 그런데 기억에 여자밖에 없나요? 아니, 앞번호부터 얘기했어요. 네. 마이클 잭슨입니다. I'll be there. 블루스카이님, 머플러 예뻐요. 이렇게 얘기한. 아니, 목이 조금 무거워서 제가 머플러 둘렀더니 어린 왕자 같다, 뭐 이상한 외모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청취자들 외모에 너무 뭐라고 해서 내가 뭘 못하겠어. 참. 디자인 쟁기님, 제일 예뻤던 친구는 누구인가요? 몇 번이냐요? 네, 4반에 있었습니다. 창가 2번째 윤미라고. 네. 빠르게 달린다 소닉님, 슬프게도 작년 첫눈 오던 날은 잘 기억 못하고요. 10여 년 전 그날은 생각난다. 그놈은 중국 가서 뭐 하려나. 나쁜 XX. 아니, 이 소닉님인데 자꾸 이 방송에서 그 남자, 그 애인, 지난번 떠난 남자, 다른 남자 얘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남편 안 들어요. 이거 걱정된다. 빠르게 달려라. 소닉님. 네. 시드 45번님, 사표 쓰지 않았나? 1년 됐는데. 1년 전에 아픈 기억이 있군요. 그래도 사표를 쓰거나 다른 일을 하려고 뭐 도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도전은 하기만 해도 절반은 성공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잘 되셔야 될 텐데. 선물 제가 보내드릴게요. 해철 행복한 권기사님, 작년 11월 24일에 첫눈 와서 근무 중에 각시 데리고 제천 가서 국수 먹고 떡볶이도 먹었죠. 저는 버스 기사랍니다. 와, 첫눈 온다고 각시 데리고 제천까지 가서 국수 먹고 떡볶이도. 로맨티스트시네, 이 버스 기사님. 훌륭하십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작년 첫눈은 굉장히 많이 왔어요. 토요일이었는데요. 토요일 날 저는 MBC 스트레이트 녹화가 있어서 가는데 너무 눈이 많이 와서 가는 길이 힘들었어요. 그때 해프닝도 되게 많았었는데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눈을 뚫고서 기사님은 훌륭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박승화님, 첫눈을 직접 보는 2009년 겨울날에는 어느 장소에 있던 카푸치노를 마시러 즉시 자리를 이동할 예정입니다. 누구랑이 중요하죠. 승화씨, 누구랑. 그녀를 위해서 돌진하겠다. 이게 좀 필요한데. 참. 승화씨 선물. 네. 남편보다 아들, 첫눈 오는 날 주디 라디오 들을 거예요. 훌륭하십니다. 선물 드릴게요. 이거 너무, 라디오 저 이렇게 듣는다고 하면 무조건, 네. 선물 드려야죠.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꽉불리하고 합법적인 코너 진행하는 날입니다. 곽불리가 굉장히 인텔리고 굉장히 능력 있는 친구인데 여기 와서는 저한테 착한 동생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가까운 범죄, 주변에서 일어날 만한 범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데, 어떤 책에서 어떤 방송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유용한 정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니 곽불리한테 제가 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떤 사람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데 곽블리한테 묻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일로 들어오세요. 저희가 합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0951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아시죠? TBS 앱이나 카톡 친구 맺기 하시면 무료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TBS FM하고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곽블리한테 물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퍼주기용 물질 받는 방송. 우리 방송 선물 속에는 느와르 달디 나와라. 다시 쌀쌀해진다고요? 그래도 따뜻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만은 고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님 앞중에 문자 쇼 고소합니다. 9995님, 남편이 베트남으로 출장 가서 한 달 뒤에 온대요. 이게 고소하다는 얘기인지 슬프다는 얘기인지 떠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너무 심심하고 허전합니다. 일하느라고 고생하는 남편들 화이팅, 여자들도 화이팅. 네, 이게 가서 고소하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심심하고 허전하다, 남편이 보고 싶다, 이렇게 읽힙니다. 네, 이렇게 떨어져 살아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공덕을 쌓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9995님 외로울까봐 제가 선물 챙겨드릴게요. 네, 너무 심심해하지는 마세요. 허전은 하지만 네, 남편하고 문자도 하고 편지도 쓰고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편지는 요새는 잘 안 쓰겠죠. 시원한 물님, 어제 큰딸에게 뒤늦은 생일 선물하고 편지를 받았네요. 자랑합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제 생일은 8월이었는데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네, 자랑할 만합니다. 큰딸이 생일 선물하고 편지 따뜻하잖아요. 전 특별히 편지 좋아해요. 딸이 어머니한테 보내는 편지, 저는 참 감동적이네요. 이런 거. 어머님 늦게 저도 생일 축하드립니다.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3380님, 전 회식이 좋아요. 공짜 고기, 공짜 술, 공짜 노래방. 만난 거 많이 먹고 실컷 놀고 부장님이 직원들 택시비도 다 주시고 이젠 고기 사주는 사람도 없는데 공짜 선물 주세요. 이거 앞뒤가 맞지는 않습니다. 회식이 좋다, 회식을 좋아한다, 이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분 그런데 자기가 회식 좋다고 해서 이렇게 상사되고 부장 상무됐을 때 회식 막 잡지 마세요. 회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회식을 즐기시고요. 그리고 직장생활 직장생활 잘하실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 네, 공짜 선물이요? 잘 모르겠어요. 눈의 기억 이어집니다. 잠 많은 요정님, 그렇죠. 요정은 잠을 자야 됩니다. 작년 첫눈 올 때 아들과 같이 있었는데 곧 아들 보러 가요. 그곳에서 첫눈 보기를. 네, 훌륭하네. 부럽네요. 가셨을 때 눈이 펑펑 와서 거기서 첫눈을 함께 보시기를 제가 기도할게요. 선물도 보내주세요. 나는 아들과 엄마의 이런 모정, 그리고 또 아까 엄마한테 편지 썼다는 딸, 이런 거가 왜 이렇게 뭉클하지? 나이 먹었나 봐. 미정입니다. 얼마 전까지 언덕 위의 집에서 폭설이 오면 저희는 강제 고립됐어야 했어요. 완전 겨울왕국이 따로 없었죠. 남편이 직업군인이고 여기는 철원 근처이거든요. 이번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올까 무섭네요. 우리 남편 눈 오면 눈치 와야 해요. 네. 직장이 철원 근처다. 직업군인이다. 이분은 눈 오는 게 두려울 거예요. 전방에서 군대 생활한 친구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맨날 눈 치우는 게 일이었다고. 미정님은 좀 안타깝다. 우리는 눈 오면 부럽다, 낭만적이다 이러는데 미정님은 남편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따뜻합니다. 미정님한테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성희님,
작년 첫눈 오던 날 이랬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밥벌이는 계속 해야 하니까요. 올해는 제발 쉬는 날 첫눈이 왔으면 좋겠네요. 따뜻한 침대에서 뒹굴거리면서 라디오 들으면서 첫눈 내리는 거 보게요. 네. 이것도 좋은 방법이다. 첫눈 오면 어디 가서 뭐 해야지, 어디 가서 누굴 만나야지 얘기하는데 사실 침대에서 방에서 뒹굴거리면서 첫눈 이렇게 보는 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죠? 네, 그런 첫눈 맞으시길 빕니다. 네, 노래 선물부터 보내드릴게요. 장나라입니다. 스노우맨. 약자들에게도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을 꿈꾸는, 그런 세상을 기다리는 여기는 합법적인 코너입니다. 어제부터 이분 안 오냐고 물어보는 청취자들 많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새 인기 급 상승 중인 곽블리 경찰청의 에이스 곽문준 경정,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치자 여러분. 지성과 미모를 겸비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꽉블리 꽉형사 인사드립니다. 죄송한데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 얘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예. 네. 지성과 미모에서 내가 너무 지금 흥분했어요. 아니 뭐 이제 제 평가가 아니라요. 네. 주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런가요? 예, 뭐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이 수사 파트에 몸을 담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수사 파트 그만하고 너 경찰청장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고요. 청장까지요? 근데 뭐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국민들 여러분들과 함께 숨쉬고 싶은 그런 욕심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러니 좀 심만 이런 단어를 옮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 곽블리하고 어디 그 공공장소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와서 인사하러 왔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곽블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곽블리다 그러니까 당연하다던시요. 네네네. 사진 같이 찍어드리려다가요. 요즘에 고민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니 우리 주 기자님 저 팬카페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N사입니까 D사입니까? D사에 있습니다. 그 어디로 팬카페를 개설해야 되나 조금 고민입니다. 본인이 개설하는 거 아니야. 지금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댓글 달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자꾸 왜 헤드폰을 만지냐면 제 얼굴이 조망만 해가지고 자꾸 헤드폰이 움직여요. 주먹을 부르는 멘트 우리 각불리입니다. 각불리는 회식 때 노래방 가면 어떤 노래 부릅니까? 뭐 여러 노래 많이 부릅니다. 이제 가장 좋아하는 노래 이제 우리 최백호 선생님의 굳은 비 내리던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그만 좀 멈춰주세요. 나 진짜. 아니 우리 퇴근길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 잠 확 깨시고 졸음운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요? 네, 곽블리의 인기는 지금 곽블리가 노래 부르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곽블리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집니다. 곧 마블리 넘어설 듯하다는 그런 댓글이 있었고요. 곽블리가 형사가 맞냐, 이거 사기 같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제가 19년 경찰관 생활 중에서요 아마 한 수사 파트에만 16년 정도 몸을 담았습니다. 네. 항상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범죄 예방과 대응에 대해서 조금 편안하게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그래서 이제 청취율 폭발하는 정통 음악 방송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꽉형 첫눈 오면 가락동 김여사하고 뭐 하실 거예요? 첫눈 오면요 뭐 케이크 자르고 뭐 선물 주고 뭐 이렇게 해야죠. 첫눈인데 선물까지 줘야 돼? 그렇죠. 선물로 이제 하얀 첫눈이 온다고요. 노래 부르면 인기 높아진다니 계속 노래 부르고 있어요. 아니 이게 정통 음악 방송이지 않습니까? 지금 음주 측정해보라는 사람들까지 나왔습니다. 네. 권민정님, 중3 아들내미가 매주 전단지 알바해서 번 돈으로 남편하고 제 신발 사왔어요. 아이고 힘들게 번 돈이라서 그런지 아직까지 신지도 못하고 보관하고 있어. 아이고 맞습니다. 착해라. 네. 착하네요. 맞습니다. 민정 씨 정말 착한 아들 두셨습니다. 네. 제 어릴 적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꽉 깼다. 꽉 깼어. 갑자기. 네. 선물도 챙겨주세요, PD님. 오늘은 악성 댓글로 피해를 입은 청취자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악성 댓글 너무 아프다 이런 분들 많은데 어떤 사연인지 사연에 좀 집중해 주십시오. 청취자 K씨는 얼마 전 친한 친구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습니다. 문자 왔쇼. 너 별일 없어? 응? 갑자기 웬 별일? 아니 다스 안베이다 카페 들어갔더니 그게 참 아몰랑 네가 가보든지. 친구의 심상치 않은 문자를 받고 자주 가던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꽉불리는 아이디 사용이 정지됐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오늘은 들르기합니다. 어찌어찌 사이트에 접속했고 친구가 말해준 글을 찾아보게 됩니다. 다스 안베이다 유저 아이디 꽉불리님에게 대한 진실. 내용인즉슨 꽉불리가 자신과의 대전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이템을 모두 훔쳐갔고 문제 제기했더니 심한 욕설을 퍼부수며 땅끝까지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구했는지 꽉불리의 깨톡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까지 다 공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디서든 이분을 만나시면 저 대신 복수해 주시기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밑에는 꽉불리를 지탄하는 깨알 같은 댓글이 모두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더 문제예요. 여기에서 상처받아요. 그런 글을 올린 사람은 꽉불리가 한참 게임에 빠져 있을 때 게임 상대였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올린 글과는 상황이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음해죠. 이후에 열받은 상대가 꽉불리에게 이런 음해성 글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너 어디 두고 보자. 땅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한다. 이런 협박을 했던 것도 바로 상대방이었습니다. 그냥 미친 개한테 물렸다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지만 자신의 신상까지 다 공개하며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을 모욕한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합법적인 코너 이번에는 그 인터넷 카페에 어떤 사람이 비방 글을 올려서 고민이라는 청취자의 사연이었습니다. 요즘 악플 사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꽉불리가 쌍팔년도 변사처럼 읽어서 그런지 지금 문제가 되고 최근에도 굉장히 아픈 소식까지 들렸던 그렇죠. 그런 문제였는데 해결 방법과 대처법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행위는 어디까지 죄로 봐야 됩니까? 이번 행위는 이제 정통망법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원래 이름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이 명예훼손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통망법 허위 사실의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밑에 댓글을 다신 분들은 일반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두 가지 다 명백하게 성립이 되는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위 사실로 거짓말을 써놓거나 그리고 남의 신상에 대해서 올린 것도 범죄지만 댓글을 가서 아무렇게나 그냥 돌 던지듯이 그냥 어디에 돌 던지듯이 그냥 막 악플을 다는 것도 범죄에 지금 해당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이런 사실을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쨌다 저쨌다 이런 구구절절한 사실 이제 법적인 용어는 사실의 적시라고 하고 뭐 현재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나 또는 현재의 상태 뭐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쓰지만 그냥 사실의 적시 뭔가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것 말고 그냥 사회적 평가를 저평가할 수 있는 또 이것도 어려운 말로 하면 추상적 가치 판단 경멸적 감정하는데 쉬운 말로 말하면 욕설입니다. 욕설을 이렇게 한 거는 이 모욕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주목하실 만한 게 진실한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것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에는 사실을 적시했어도 명예훼손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꽉불리가 사실은 알고 보면 도둑이었다. 이건 굉장히 개인정보에 관한 민감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개과천선했다라고 하면요. 네. 그걸 막 꽉 불리는 예전에 알고 봤던 도둑이었다. 5년 전까지 도둑질하고 다녔다. 이게 사실이면 이런 진실한 사실을 막 사람들한테 알리고 다니면 진실한 사실이라는 명예훼손이 성립을 하고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원래는 꽉 불리는 도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위 사실에 의한 네. 예, 찌찌뽕 똑같은 네, 알겠어요. 그 허위 사실이라는 명예훼손이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하면 단순 욕설은 모욕죄로 1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명예훼손 진실한 사실이라는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다음에 허위 사실의 명예훼손은 좀 가중 처벌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여기서 네. 하나 더 들어간다면 그렇지. 우린 더 들어가지. 더 들어가야죠. 이제 인터넷으로 글을 올리면 불특정 다수에게 어마어마하게 확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고요. 조회수가 제가 앞만 떠들고 다녀도 하루에 1,000명을 못 만납니다. 근데 인터넷으로 막 쓰면 하루에 10만 명도 그 글을 읽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처벌의 수위가 높다라고 해서 인터넷을 통한 이런 허위 사실의 명예훼손 이런 것들은 진실한 사실의 명예훼손이 3년 이하의 징역, 좀 더 가중 처벌되는 거죠. 허위 사실의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고 강한 네, 굉장히 큰 범죄예요, 이거. 그런데 화유님, 공화유님이 이런 질문해 왔습니다. 반말도 걸리나요? 저 오늘 아침에 댓글로 국회의원 한 명 욕했는데. 우리 정치인분들 같은 경우는요. 기준이 좀 다릅니다. 우리 판례에서 기준이 좀 다른 게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사회적 평가에 대해서 조금 감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글을 올렸다라고 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걸 법적 용어로는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까지 가면 좀 깊으니까 이거 그렇죠. 근데 욕하는 거 있잖아요. 욕하는 악플 예. 이거 사실 냉정한 잣대로 하면 네. 악플을 하나를 단 것 때문에 벌금을 낼 수도 있고 맞습니다. 더 그보다 더 큰 그 죄를 뭐라고 해야 되나 벌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댓글을 달거나 또는 명예훼손성 글을 올린 경우에는요. 심지어 구속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교도소에 실형을 1년, 2년 이렇게 사는 경우도 봤고요. 판결이 나는 네. 경우. 그 경우는 이제 극히 막 매일매일 그 사람에 대한 허위 정보를 계속해서 글을 게시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좀 심하게 평가를 하고요. 네. 요거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것을 처벌하느냐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달라지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죠. 이주희님, 제 아들은 유튜브 영상 올리는데 댓글 수준이 너무 정말 상처 주는 사람들 많대요. YNK님, 악플러들 처벌 더 세게 해야 됩니다. 싫어하면 보지를 말지 굳이 가서 악플을 다는 거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예. 악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네. 일단 노래 듣고 와서 다시 곽불리하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곽불리가 선곡한 첫 곡은 그래서 이제 오늘 악성 댓글에 관한 거지 않습니까? 네. 왜 달아 왜 아픈 나를 달아 두 팔을 벌려 나를 꼭 안아줘. 춤은 추지 마 좀 제발 좀. 이게 진짜 우리 디바님의 노래입니다. 네, 디바입니다. 왜 불러? 젤라스트님, 저는 게임 회사에서 게임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이용자분들이 가끔 게임이 마음에 안 들면 운영자들에게 욕을 해요. 한 번은 운영자 전데요. 가족이 모두 안 걸려 죽였으면 좋겠다고 이런 악플을 달아서 상처를 깊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을 하려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네. 익명성으로 있으면은 처벌은 되죠. 이게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욕먹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특정성 또 네. 공연성 이렇게 하는데 인터넷이니까 이제 공연성은 요건을 충족을 하지만 특정성 부분에서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9094님, 블라인드 앱에서 회사 욕해도 명예훼손 처벌되나요? 회사 욕하는 거는 좀 괜찮지 않나요? 회사 욕은 다 하잖아요. 그렇죠. 회사는 이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명예훼손의 객체가 아닙니다. 네. 모욕죄의 객체가 아닙니다. 회사 욕하셔도 되는데 다만
거짓으로 회사의 영업을 방해한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 수가 있죠. 그리고 욕만 이거는 하시면 또 뭐 예, 괜찮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걸로 처벌될 수는 있으나 아무튼 명예훼손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네. 나라도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명예훼손의 네. 주체가 돼서 소송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0288님 대외적으로 욕하는 정광훈 목사가 나빠요? 아니면 댓글로 정광훈 목사 욕하는 제가 나빠요? 누가 더 세게 처벌받을까요? 나 참 어제 제가 정광훈 목사가 차 한잔 먹자고 해서 예. 부탁할 게 있다고 해서 만나서 차를 먹는데 정광훈 목사 제 욕을 심하게 했대요. 어디 가서.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걸 가지고 예. 고소를 했나 봐요.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해명하겠다고 왔더라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나라 욕을 너무 나라야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다른 사람들 욕을 좀 많이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예, 그런 경우에는 욕설을 하는 경우는 좀 다르고요. 욕설을 하는 경우는 모욕죄 형 성립 여지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 비판을 하는 경우에는요. 그게 진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든 허위 사실에 관한 것이든 이 비판의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전제를 하고 나면 공공의 이익을 위했다는 측면으로 이해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욕을 하는 거는 일단 나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욕을 하면 안 돼. 비판을 할 수 있을지언정 비판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했다라는 측면으로 면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위법성적 사유로. 예, 이건 제가 판결해 드릴게요. 이거는 정광훈 목사가 더 잘못했으면 훨씬 큰 잘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전부 다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데요. 쉬운 말로 말하면 그 당사자가 나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네. 저는 아무튼 정광훈 목사가 뭘 하든지 응원하는 편이에요. 정광훈 목사의 길을 전혀 존중하진 않습니다. 틀린데 열심히 하시고 다니니까 하지 말라고 묶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황교안 대표님의 등대 같은 역할도 하시고 또 한국 기독교의 등불 같은 역할도 하시고 그리고 보수교계 보수단체에서도 특별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분이 꼼수 안 부리고 보수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한테도 그렇게 욕하지는 마세요. 우리 청취자들은 어디 가서 욕하지는 말자고. 그렇죠. 남들이 이렇게 좀 저열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좀 고상하게, 우리는 좀 높게 가자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악성 댓글 피해 입었을 때 대처법 있나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악성 댓글이 넘쳐나는 경우 그리고 이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많은 경우가 우리나라 좀 유독 심합니다. 이게 연간 고소되는 건수만 해가지고요 한 16,000건 정도 됩니다. 건수로만요. 그런데 네. 이게 명예훼손과 모욕 여기가 조금 판단 기준이 모호해서 그런 부분이 경찰에서 이거를 좀 강하게 좀 처벌해야 되는데 네. 법원에서도 더 좀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표현의 자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영역하고도 충돌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런 표현의 자유를 이제 폭넓게 인정을 하는 측면이 강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뜨겁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에게 주는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특별히 뜨겁습니다. 네, 굉장히 뜨겁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나라에 속하고 그래서 이런 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벌을 이런 걸로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캡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탈퇴를 하거나 이래버리면 나중에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캡처를 하시고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데 경찰에 신고한다 그래도 우리 경찰관들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그 해당 게시판이나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찰 신고 전에 삭제 요청은 먼저 직접 관리자에게 하시는 편이 더 빠릅니다. 네, 빨리 본인이 하시는 게. 예. 그렇게 캡처를 한 다음에 신고를 하시고 그리고 그 캡처본을 가시고 경찰에 이제 고소장 또는 이제 신고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아무튼 경찰이 좀 처벌을 좀 빠르게 그리고 예. 좀 단호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여러 우리 이제 연예인분들 관련해서 안 좋은 조금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아픕니다. 소식들이 네. 들려면서 저도 그런 측면이 좀 더 이 부분은 악성 댓글 반복적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좀
명확하게 문제가 된 분들은 네. 빨리 사법 처리를 해줘야 다른 분들도 그리고 일반 서민들도 아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 욕하다가는 벌금 낸다 욕하다가는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이 그렇죠. 가짜 뉴스 악플에 대한 그 이 피해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네. 아무튼 곽불리 오늘은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 또 들고 오셨어요. 예. 이거는 제가 한번 다루고 싶은 주제였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다음에 소개드릴 이 노래의 가사로 제 마음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어떤 건데요? 그 힘들죠? 오늘도 잔인한 세상은 너를 비웃고 거울 앞에서도 기죽고 또 홀로 술잔을 야 들고 경찰이 별걸 다 준비해 와 지금. 네.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고 에픽하입니다. Fly. 저희는 이 노래 들으면서 곽불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배우 하실 때 어떤 영화에 오디션을 받다 떨어졌어요. 대통령역이었어요. 근데 이유인즉슨 대통령 할 만한 얼굴이 아니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됐어요. 지금은 가장 미국 대통령의 얼굴을 가졌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선생님 말 죽어라 안 듣던 친구가 선생님하고 있어요. 정말 말썽 부리고 막 도둑질도 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경찰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사람 일은 모른다니까요. 제가 음악방송 DJ를 지금 2달째 하고 있어요. 제가 어디서 음악방송 할지 누가 알았어요. 사람 일은 정말 모른다니까요. 정광훈 목사님 얘기했더니 많이 걱정하시는데 걱정 마세요. 사람지는 모른다니까요. 다 제가 준비해놨다니까요. 나중에 보면 아하 이러실 거예요. 진우와 뮤직박스는 오늘 Imagine Dragons의 Believer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꿈을 가지세요. 사람 일은 모른다니까요. 아닌 밤중에 주진우였습니다.